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목은 기울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경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고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경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야 합니다. 사경에서 가장 흔한 것이 근성사경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한쪽 목 근육이 두껍거나 멍울처럼 보이면서 멍울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할 때 근성사경이 가장 흔한 진단입니다. 따라서 사경이 있을 때 근성사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또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목을 아파하고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급성 통증성 사경이 있으며 이것을 자세성 또는 습관성 사경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세나 습관으로 고개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경이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언제 시작됐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근성사경도 아닌 무통성 만성 비근성 사경이 아마도 자세성 사경, 습관성 사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성 사경, 습관성 사경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고개 기울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단순한 자세나 습관성 사경이라고 하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뼈의 구조 이상으로 생기는 사경입니다. 구조가 기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처럼 목뼈가 반쪽으로 되어 있는 반쪽 척추가 있을 때 목이 기울 수 있습니다. 목뼈는 7개가 정상인데 목뼈가 서로 붙어 있는 분절 이상이 있을 때 사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척추 분절 이상으로 고개가 기울었는데 이것을 근성사경처럼 목 근육의 수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생아처럼 척추가 네모 반듯한 모양을 갖추지 않고 마치 조약돌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척추 형성의 이상입니다. 이 경우는 척추의 모양과 분절 모두 이상을 보여서 사경을 유발하였습니다. 척추의 형성은 임신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주요한 유전자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세포들이 분절, 조마이트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분리됩니다. 이후 분절은 연골화되고 연골이 뼈로 대치되어 정상적인 척추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임신 14에서 18주에 완료됩니다. 이 과정의 이상으로 척추 모양과 분절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프지도 않고 신생아기부터 쭉 증상이 있으며 사경 증상이 진행할 수도 있고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의 이상에 의한 사경 중 따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머리뼈와 목뼈 사이, 즉 두경부 연접부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머리뼈와 목뼈가 붙어 있습니다. 즉 두경부 연접부 이상이 있습니다. 이분도 머리뼈와 목뼈가 붙어 있습니다. 머리뼈와 목뼈의 두경부 연접부는 발생 초기에 분절이 합쳐져서 프로아틀라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후에 프로아틀라스가 다시 나누어지는 특별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경부 연접부 이상이 발생하고 이것으로 사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좌우 머리뼈의 비대칭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뼈가 조기에 붙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이 아닌데 머리뼈의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다르고 이것과 관련해서 고개가 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의 이상으로 사경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근성사경은 사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성사경과 사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독립적인 일이 우연히 같이 생긴 것입니다. 근성사경도 아동에서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사시도 흔한 질환이어서 우연히 같이 생긴 것일 것이며 근성사경이 사시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사시, 수직사시 등 특정 사시는 사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동자가 흔들리는 안구진탕도 사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시나 안구진탕으로 인한 사경은 물리치료나 목 근육의 수술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시나 안구진탕으로 인한 사경이 있을 때 아기에게 고개를 똑바로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생물학적으로 상사시나 안구진탕 등 눈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성사경이 아닌 사경이 있을 때 눈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전문 안과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사경을 유발하는 눈의 이상 중에서 상사시와 눈동자가 흔들리는 안구진탕 그리고 안검하수 등이 있으며 오늘은 상사시와 안구진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쪽에 상사시가 있을 때 고개가 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위치하는 상사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상사근 마비가 있을 때 아이는 마비가 있는 눈을 위쪽으로 올려서 상사근의 기능이 없이 눈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반대편으로 기울이면 이와 같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상사시가 나타납니다. 상사시는 상사근을 지배하는 4번 뇌신경인 활차신경 이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상사근이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사시에 의한 사경이 오래 진행될 때 2차적으로 척추가 휘는 척추측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사시 등의 수직사시에 의한 사경은 안과적인 진료를 받아야 호전될 수 있고 아이에게 고개를 똑바로 하려고 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안구진탕입니다. 이와 같이 눈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안구진탕이라고 합니다. 안구진탕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눈동자가 떨리는 상태입니다. 안구진탕이 가장 적은 시선의 방향을 중화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중화점과 시축이 서로 달라지게 돼서 시축과 맞추기 위해서 아기가 이와 같이 눈을 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구진탕은 하나의 증상이고 안구진탕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안구진탕이 있을 때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구진탕이 있을 때 아기는 중화점과 제1안위를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중화점과 제1안위를 맞추는 치료를 합니다. 안구진탕으로 고개가 돌아가 있을 때 목 근육의 치료가 1차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콘택트 렌즈나 프리즘 등을 이용한 치료 또는 수술을 통해서 중화점을 제1 주시 방향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치료를 합니다. 이번에는 신경발달성 질환과 관련된 사경입니다. 키아리 기형 1형입니다. 손해는 두개골 안에 위치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손해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손해의 위치인데 손해가 아래로 쭉 내려와서 숨골 등을 압박합니다. 키아리 기형 1형이 있을 때 척수 안에 물주머니가 생기는 척수 공동증이 있는 경우도 흔하고 척수 공동증은 팔다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개를 기울이고 있고 키아리 기형과 동반되어 있습니다. 키아리 기형은 손해가 두개골 안에 위치하지 않고 대후두공 아래로 쭉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손의 좌우에 있는 손의 편도가 대후두공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발생 기전은 손해가 위치하는 두개골의 비가 선천적으로 작아서 손해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흔한 키아리 기형 1형의 발생 기전입니다. 진단은 MRI를 통해서 손해가 대후두공 아래로 5, 6mm 내려와 있으면 키아리 기형으로 진단합니다. 키아리 기형 1형은 생각보다 흔해서 100명당 0.5에서 1명 정도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입니다. 키아리 기형 1형에서는 손해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 부위의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거미막을 자극해서 거미막에 흉터와 유척이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키아리 기형 1형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척추 공동증과 관련된 여러 증상 등이 생깁니다. 키아리 기형 1형의 첫 증상으로 사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경이 있을 때 키아리 기형 1형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자세성 사경도 아니고 습관성 사경도 아닙니다. 키아리 기형 일형으로 인해 발생한 사경으로 키아리 기형 일형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양과 관련된 사경입니다. 통증도 없고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근성 사경이 아닌 사경에서 이와 같이 뇌 종양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개가 기울지만 아프지도 않고 진행하지 않는 듯 하다가 종양이 커지면서 사경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환으로 이것은 종양과 관련된 사경이지 자세성 사경이나 습관성 사경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오른쪽으로 고개가 기울었는데 우측 손해에 종양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나 경추의 종양이 있을 때 첫 증상으로 사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에서는 종양이 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경은 흔하지 않지만 사경의 원인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자세성 사경, 습관성 사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세나 습관으로 고개를 기울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자세성 사경, 습관성 사경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사경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확인하고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사경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